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우리 군이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 성공인데요.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바닷속에서 탄도미사일이 솟구쳐 오릅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날아가더니 정해진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가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SLBM은 물론 이를 발사한 도산 안창호함도 국내 기술로 만들어 지난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안창호함입니까? 예, 필승 도산 안창호 함장 김영준 대령입니다. 기상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 같습니다. 수중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투 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와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LBM 개발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몇 차례 추가 시험을 거쳐 군 전력 계획에 따라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 억지 발언에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내고 남북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최근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닌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이 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하면 맞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남북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대회 결정 이후 무기체계 개발 계획 수행을 위한 정상적, 자위적 활동이며 도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오늘 오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는 제8차 당대회 이후 처음 조직된 철도기동대 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정천 당 비서가 지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평남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규탄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접근을 한다는 정책 방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주변국,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사흘 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인도태평양 사령부 성명으로 입장을 가름했지만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수위를 높인 만큼 이번에는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교적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this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us.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입장을 반복하며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향후 불안정을 가져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 The missile launch highlights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유엔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ncerned by the latest developments that we've seen. As we've said before, diplomatic engagement remain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일이면 접종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1차 접종이 늘어날수록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추석 전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는 2,071만여 명, 인구의 40%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국민 70% 1차 접종은 내일쯤 달성되고 70% 접종 완료 계획도 당초 다음 달 말에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데 1차 접종률 70% 달성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접종자가 늘수록 유행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파 차단 효과들이 70% 정도까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을 받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 유행 규모의 축소, 전파를 차단하는 힘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98.5%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성인 확진자를 보면 92%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였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성인의 80%, 고령층 90%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수준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접종 간격 단축,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한편 정부는 백신 물량에 다소 여유가 생긴 만큼 추석 전 자녀 백신 신청을 통해 당일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943명 늘어 72일째 네 자릿수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감염 1,921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모두 1,94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717명, 경기 652명, 인천 137명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497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의 68.1%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116만여 명입니다. 자영업자들에 이어서 유흥업소 업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합금지 해제, 전면 영업 재개를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 시위를 예고했지만 경찰의 제재에 결국 가로막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도로변에 시위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나온 유흥업소 업주들의 차량입니다.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수칙은 실패했다 같은 항의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당초 국회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항의 차량 시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많게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경찰 검문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유흥업주들은 국회 앞 항의 집회로 차량 시위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재산은 강제 집합금지로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제 집합금지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단상에 올라가 발언하려던 유흥업주 4-5명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 중단이 길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유흥업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을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어떤 제재도 없어. 유흥업주들은 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다시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체증 자료 등을 분석해 시위 주최자와 참여자들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은 지난달 고용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취업자 수가 5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음식점과 여가시설 같은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볼링장은 최근 직원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손님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한 7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4단계 이후로 한 20%가 더 감소가 됐어요. 직원도 줄일 만큼 줄였고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코로나19 4차 유행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달, 고용 충격은 일부 대면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음식, 숙박업 일자리가 2달 연속 줄었고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에서도 5개월째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11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5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피해가 컸던 업종들의 어려움은 계속된 셈입니다. 비대면 형태로 수비가 전환되면서 대면 수비의 악화폭은 매우 큰 상태여서 대면 수비와 관련되어 있는 고용 사정 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2년 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8월로 따지면 3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은행 돈 빌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다시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손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가구 규모의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단가가 적으니까 조합원들도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은 일단 허름하게 지어질 거 아니냐.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좀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던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 및 특별 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도 유가증권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91포인트 하락한 3,144.49에
코스닥은 0.18포인트 오른 1042.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수 상승과 산업 생산 부진 등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는 연이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중국 내 생산법인인 영파 유한공사 철수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2021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세상에 내놓은 상품은 500여 가지 정도.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인간을 대신할 로봇 기술입니다. 먼저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의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한 로봇 팔. 팔목과 어깨 등 부위에 관절이 있어 사람의 팔처럼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25톤 무게까지도 한 손으로 거뜬히 듭니다. 강아지 모양의 이 로봇은 운반의 달인입니다. 이 서해 로봇은 자세를 가다듬더니 0.02mm 단위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복자를 씁니다. 정교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수술 로봇과 주인 없을 때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는 로봇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中国已成为支撑世界机器人产业发展的中坚力量，总体规模快速增长。2020年首次突破1000亿元。 중국의 공업용 로봇은 경제 47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고 교육과 의료, 농업 등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의 한 음식 배달원 사이드 사다트 씨.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쉴 새 없이 누비며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는 2015년 이후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인 21만 명 가운데 최고위직 출신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의 부패에 회의감을 느껴 사임했고 이후 2020년 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까지 나온 그는 아프간과 영국 이중 국적자인데요. 영국보다는 독일의 미래가 더 밝다며 독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간당 15유로를 받으며 주중에는 6시간씩, 주말에는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을 일하며 매달 1,200km에 이르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음식 배달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전직 장관이라는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This is an exciting job. I explore around the area. I go around. I see countryside. I see different places. I explore the area around me. In the meantime, it's the exercise. You see the bicycle, physical fitness. 사다트 씨는 독일어가 좀 더 능숙해지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벼룩시장, 가구, 식기, 이불, 가전 등 이곳은 요즘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온갖 살림살이들로 넘쳐납니다. 탈레반 통치 이후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탈출 자금 조달을 위해 또는 탈레반 정권 아래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어 당장 먹을 거리라도 사기 위해 물건들을 내다 파는 것입니다. پیش از طالبا فروشات یک ذره کم بود. وقتی که طالبا آمدند فروشات یک ذره زیادتر شد. مردم از نگاه بی‌پیسگی یا فرض مثال روزگارشون خراب بود. مال خانه خود از باب خانه خود سودا می‌کردند.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는 사람과 살림살이가 없는 빈집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탈레반 집권 후 은행 계좌에서 매주 $200만 인출할 수 있게 돼 현금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본 식량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무기력하고 가난한 아프간인들은 더욱더 절망적인 빈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주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빈곤선 아래서 생활하는 아프간인들의 비율이 내년 전체 인구 대비 72%에서 97%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이바라키시의 농산물 직매장.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오사카산 망고 3개가 7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망고가 재배된 이바라키시는 인구 28만 명의 베드타운인데요. 생산자인 오가와 씨는 쌀과 채소 등을 재배하다 4년 전부터 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가 비싸기 때문인데요. 망고는 동일 면적에서 쌀보다 매출액이 100배나 많습니다. やっぱりそれなりの大きさで2000円以上の値段をつけていけるっていうところが強みですね。 매출이 급성장하자 오가와 씨는 올여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농군이 됐습니다. 30살인 아들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망고 재배에 나섰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 부자는 인구가 많은 오사카라는 강점을 살려 관광농원도 만들 계획입니다. KBS 월뉴스입니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 체결하는 안보 협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서방 세계의 대중국 군사 견제가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기원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화상으로 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 3개국이 참가하는 공동 안보 전략, 이른바 오커스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광범위한 군사정보 공유는 물론 장거리 타격 능력에 더해 미국과 영국이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 이전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해당 잠수함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as a key project under AUKUS, we are launching consultations with Australia's acquisition of conventionally 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s for its navy, conventionally armed. 자망 시간과 작전 반경이 대폭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사 분야에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e see the same challenges. We share the same sense of urgency. And all that strengthens our ability to deter threats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호주는 당초 프랑스와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해당 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확장 저지를 명분으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끼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올해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지난 4월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 아시아 배우로는 지난 1957년 배우 우메키 미오 씨가 받은 이후 64년 만이었습니다. 윤 씨는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력 영화제를 휩쓸다시피 하며 세계적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Well, it's not happened right at the moment. I'm trying to build up my career, step by step. There's nothing just happen bang like this. 미나리에 함께 출연해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스티븐 연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부부도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탈레반 공동 창립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 등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미국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중국계 미국인 영화감독 클로이 자오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제주는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바람에 꺾이는 등 벌써부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소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월동 무밭입니다.
태풍 북상 전 쏟아진 폭우에 너른 밭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발목 높이만큼 들어찬 물로 밭고랑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보름 전 파종한 인근 또 다른 무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채 여물지 못한 잎줄기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월동 무밭에 들어찼던 빗물은 현재 빠진 상태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이파리가 이처럼 끊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파종에 들어간 비용과 인력이 물거품됐고 파종이 늦어질수록 품질과 가격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일단 태풍이 지나간 후에가 증세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안 한 밭들은 새로 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번은 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는 태풍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는 모습을 현장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청을 드리고. 제주도 부근 해상에 진입한 제14호 태풍 찬투는 내일까지 제주에 수백 밀리미터에 달하는 많은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보돼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여전히 서울은 고요한 상황이지만 오늘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급 세력인 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해상에서 나흘째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속도를 올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간은 제주는 내일 오전 6시부터 8시, 부산은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경입니다. 태풍의 북상함에 따라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40m의 돌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데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밤에는 충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일까지 100에서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